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준비하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고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조금씩은 들어봤던 선수학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듣는 까닭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요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저랑 같이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필수 과목 5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보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수 과목 5과목은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과정 중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이 공부가 좀 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청소년 이해론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발달 심리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문 총 5교과에는 발달 심리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측정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니까 상담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이 있는데,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발달 심리 오늘 2차 시부터 발달 심리를 들어갈 건데, 발달 심리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연구법도 있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의 기초, 그리고 상담 이론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상담 이론을 알아야지만 개인 상담을 하든 집단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심리 측정하는 것,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용어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합격하도록 강사는 항상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이론들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보다 낯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열심히 달려서 이번 차시에 꼭 청소년 상담사를 획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바로 발달심리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달심리학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사 과정에 발달심리학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측정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동기화 정서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달심리라는 거, 전생의 발달에, 그럼 전생의 발달 무엇을 볼 것인가? 사실은 다 다뤄야 돼요. 다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깊게 인지 발달도 깊게, 성격 발달도 깊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획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시간 발달 심리 공부를 하는데, 발달 심리학은 제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4개의 챕터에는 발달 심리학 기초, 그래서 발달의 기제라든가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 연구 동향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심리 연구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가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서 아주 개론적인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서 심리 측정도 통계 처리하기 때문에 평가 용어, 통계 용어 때문에 그걸 좀 낯설어 하시는데, 연구 방법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그런 방법에 관해서 다룰 거예요.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그 개념 정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최소한 제가 짐작컨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혹시 관심 있어 나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 이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 일단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실 때 성인 학습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주 발달 경로에서 지금 20살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은 내가 지난 과거를 다 기억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물론 편차도 있지만 우리가 특이한 발달 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발달 상담 보죠. 그래서 태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근데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성격 발달 이런 게 특히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년기, 노년기까지 한번 이렇게 전생에 발달해서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달 이론을 볼 건데 이론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론은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심리라는 부분을 다루잖아요. 심리학을 알아야지만 상담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격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성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질적 이렇게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선수학습된 게 조금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자격증도 기준 조건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담 과정 중에서 국가 자격 상담 과정 중에서 직업 상담사는 어떤 제한 조건이 없죠.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는 좀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전에 미리 그 선수 공부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학습하셨을 때 좀 관계됐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관계에서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맞게끔 그걸 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어렵지 않아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선생님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과 그게 아니고 저는 어렵다가 아니라 친숙하지 않은다. 좀 낯설다 그러죠. 친숙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낯설다라는 거죠.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건 낯선 거죠. 익숙한 거랑 익숙하지 않은 거의 차이 학습할 때 어떨까요?